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메탈과 반도체. 지난번은 이제 그 같은 실리콘의 P-타입, N-타입에서 하나의 그 호모지니스 세미컨덕터에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도핑이 같은 그런 물질에서 한쪽은 P-타입, 한쪽은 N-타입에서 같은 모재에서 출발하는 호모 정션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접합이 다른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금속과 반도체고요. 두 번째가 이종 반도체 간의 접합입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과 갈륨 아르세나이드다. 갈륨 아르세나이드와 갈륨 파스파이드다. 뭐 그래 돼 있으면 에너지 갭도 틀릴 거고 일렉트론 어피니티도 틀릴 겁니다. 그럼 이제 보면 밴드 갭도 틀리고 하니까 얘가 붙였을 때 얘가 호모 정션처럼 한 실리콘부터 출발해서 얘가 정션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되고 이런 거를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갭도 틀리고 그 다음에 위치도 틀리고 이러니까 모양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를 잘 밴드 배치도로 잘 그리는 거, 잘 그려서 이해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반도체 공학 요 자체 수업도 있지만 추후 다른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이 챕터 한 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속과 반도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키 다이오드라 합니다. 쇼키 다이오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종 반도체를 얘기할 때 우리 헤테로 정션 그럽니다. 헤테로 정션. 그래서 호모 정션이 아니라 헤테로 정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금속과 반도체의 접합은 그리고 금속이 있으면 반도체는 P-타입이 있고 N-타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속과 P-타입, 금속과 N-타입 이 두 개를 붙이는 거거든요. 붙여서 얘도 똑같이 전류 전압 특성이 PN 접합 다이오드처럼 정류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 금속과 P-타입이다, 금속과 N-타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손쉽게 생각해서 포지티브, 네거티브 생각해서 P-타입 쪽에 플러스, N-타입 쪽에 마이너스. 그래서 메탈은 P-타입에 플러스, 메탈은 마이너스, 메탈의 N-타입은 메탈의 플러스, N의 마이너스 했을 때가 순방향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N 접합 다이오드처럼 P가 플러스 N을 마이너스로 생각하게 되면 금속과 P-타입, 금속과 N-타입 했을 때 각각 이제 어느 쪽에 플러스를 걸었을 때 얘가 그 전류가 많이 흐르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 헤테로 정션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헤테로니까 이때 P-타입과 N-타입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생각해 보면 네 가지가 될 겁니다. 뭐냐면 PN 이렇게 있는데 PP도 있고요. 그 다음에 NN 이런 거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종 반도체 했을 때 특별히 표현할 때 에너지 갭을 중심으로 해서요. 에너지 갭이 큰 거를 대문자로 표현한다. 에너지 갭이 큰 재료를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예를 들어서 P 대문자 N이다. 그럼 소문자 P에다가 대문자 N을 하게 되면 밴드 갭이 작은 P 타입에다가 밴드 갭이 큰 N을 붙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와이드 밴드 갭을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문자 P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에너지 갭이 큰 거 P에다가 에너지 갭이 작은 N을 네로우 밴드 갭이라 그러거든요. 네로우 밴드 갭의 N을 와이드 밴드의 P를 해준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PP 이런 것도 있거든요. PP면 같은 그 P-타입인데 네로우 밴드 갭의 P하고 와이드 밴드 갭의 P-타입 이렇게 붙인다. N 대문자 N 이렇게 하면 네로우 밴드 갭의 스몰 N-타입과 와이드 밴드 갭의 대문자 N-타입을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조합을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을 에너지 갭이 큰 거, 작은 거가 있을 때 얘가 붙였을 때 어떤 조합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을 먼저 얘기하면 금속과 반도체
이중 반도체 간의 접합 어떤 특성일까? 라고 했을 때 얘가 기본적으로 정류 특성을 보인다. 라는 건데요. 이 정류 특성을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을 하다 보면 옆에 이제 금속으로 배선을 하다가 반도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배선 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접점에서는 정류 특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선가 금속에서 이렇게 반도체로 전자 혹은 전고를 주입을 할 때 얘가 배리어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오믹 접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오믹 접합을 만들어서 배리어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되게 작게 혹은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 오믹 컨택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공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만드느냐 저항을 만드느냐 한다 그랬을 때 이런 접합점에 있어서 전기적 성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라고 해서 IV 커브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류 특성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료에는 그림이 다 있죠. 그죠? 다 있는데 제가 그림도 그릴 건데 여기 이제 좀 이거 잘못되어 있죠. 그죠? 자, 금속 반도체 정류형 접점이 되어 있는데 1900년대에 이제 반도체에다가 여기 포인트 컨택 이렇게 금속으로 날카롭게 침을 이렇게 해놓고 밑에는 반도체 위에는 메탈이긴 한데 초기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침으로 이렇게 찌른 형태, 반도체 찌른 형태 이렇게 해서 위에 배선 이렇게 빼고 반도체 빼가지고 이 전류 전압 특성을 재봤더니 한쪽만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것을 이 당시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한 이제 40년대, 50년대 전에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금속과 이런 반도체를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배웠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상황에서 이 바늘을 콕 찔렀으니까 사실 바늘 세게 누를 수도 있고 좀 하다 보면 바늘이 이렇게 좀 상할 수도 있고 바늘이 좀 이렇게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죠? 이 당시에는 포인트 컨택 다이오드 특성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리프로듀서빌리티 면에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이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나오고 다이오드가 나오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실제 PN 접합 다이오드나 이 쇼키 다이오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속과 이제 반도체니까 금속은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페렘 레벨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림 E의 F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한쪽에 금속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반도체가 붙기 전에 좀 떨어뜨려 놨을 때 이렇게 밸런스 밴드하고 컨덕션 밴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점이 인트린지 레벨이죠. 그죠? 인트린지 레벨입니다. E의 F의 I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N타입이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E의 F다 이렇게 페르미 레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값을 표현할 때 이제 이전에는 이렇게 페르미 레벨 밑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밸런스 밴드 얼마고 컨덕션 밴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준을 이제 요 값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이런 백큐엄 레벨 이렇게 전자를 여기 에너지를 빛을 딱 조였을 때 딱 튀어나오는 요 에너지 레벨을 백큐엄 레벨을 자유전자가 되는 요 레벨을 중심으로 해서 요 에너지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E의 파이의 M 해서 전자의 금속의 워크 펑션, 그래서 금속의 일함수가 되고 파이 M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미 레벨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일함수 워크 펑션으로 정의를 하고 E의 파이의 S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S 반도체 세미컨덕터의 페르미 레벨의 워크 펑션을 생각해 보면 저거를 S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도체 일함수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는 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실제 전자가 요 그 컨덕션 밴드에서 다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거를 우리가 백큐옴 레벨로 갈 때 우리가 전자 친화도 E에 카이에 전자 친화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붙이기 전에 백큐옴 레벨로 따졌을 때 이제 이렇게 그 밴드를 그리고요. 금속과 반도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요 워크 펑션 자체가 이게 큰 것도 있고 이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래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백큐옴 레벨 전자를 워크 펑션이 있고 일함수 적은 거는 조금만 에너지 줘도 얘가 전자 팍 튀어나오고, 이 큰 거는 좀 더 많은 에너지 줘야지 이렇게 크게 나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워크 펑션이 작고요. 그 다음 골드 같은 거는 워크 펑션이 큽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저 자료에 보면 알루미늄이나 골드나 이런 플래티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워크 펑션이 요 값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요 반도체가 있을 때 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제 요 에너지 전자 친화도도 반도체에 따라 다릅니다. 실리콘일 때, 그 다음에 뭐 게르마늄일 때, 갈륨 아르세나이드일 때 했을 때 각각 전자 친화도 틀리고 밴드 갭도 틀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백큐옴 레벨로 기준을 했을 때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메탈과 반도체니까 메탈이 어떤 메탈이냐 했을 때 워크 펑션하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갭도 알고, 그 다음에 요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알면 요 중간값 인트리지 페르미 레벨 정도는 적어도 이 그 워크 펑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상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가 일단 중요하고요. 이제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 금속의 워크 펑션, 그 다음에 갭 했을 때 그림을 쫙 그려서 어떤 조합이 되더라도 내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요. 이 페르미 레벨은 도핑 정도에 따라 달린 거잖아요, 그죠? 도핑을 정도에 따라서 달려서 이 도핑 레벨에 따라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경우는 N0는 NI의 엑스포넨셜의 이런 E의 F-2의 F 인트린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요 그 페르미 레벨 요 위치를 결국 요 도너 이거를 근사적으로 했을 때 ND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치를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자, 그럼 두 개를 붙였습니다. 두 개를 붙였으면 이 두 개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 좀 큽니까? 아니면 금속의 워크 펑션이 큽니까? 이 그림인 경우에 제가 위에 그린 거는 여러분 자료가 똑같은데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 큽니까? 아니면 메탈의 워크 펑션이 큽니까? 네? 메탈의 워크 펑션이 크죠? 본의 아니게 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요 경우죠, 그죠? 자, 요 경우 됐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있으니까 파이 m이 반대다, 그죠? 파이 m이 파이 s가 파이 m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여기서 워크 펑션이 페르미 레벨이 지금 반도체 쪽이 더 높죠, 그죠? 높으니까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죠? 전자가 에너지 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종류 붙일 때 페르미 레벨이 다른 걸 딱 붙이면 얘 둘 사이 페르미 레벨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쭉 흘러서 내려가서 같아진다 그랬죠, 그죠? 근데 멀리 가보면 이제 원래 벌크 성질을 유지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보면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옮겨가면 여기에 전자가 여기 전자가 옮겨가게 되면 이게 도너잖아요, 그죠? 도너인데 도너가 전자가 빠지면 그 빈자리는 차징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차징 되죠, 그죠? 그 플러스 차징 되면 스페이스 차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이스 차지가 도너 애톰의 도너 임퓨리티에 전자가 뺏겨서 쭉 이래 표면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가 이제 여기
부족한, 그러니까 차직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서, 그렇지만 요 페르미 레벨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요 레벨하고 얘가 벌크로 갔을 때 요 레벨이 같아져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같아진다 생각하면 얘가 이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중간고사에서 냈었지만 이런 그 디플리션 렉이 생기면 안에 포텐셜 이 차이가 포텐셜 디퍼런스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포텐셜 디퍼런스 생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차징되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필드가 이렇게 걸리니까 포텐셜이 요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에 델타 파이 이래 되니까 요게 마이너스 2 파이니까 요게 더해져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이제 비교해 보면 요 페르미 레벨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 페르미 레벨이 요 위치, 요 차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요 정도는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요 레벨이 페르미 같도록 요 멀리 갔을 때 이렇게 요 차이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요렇게 밴드 일어나면서 똑같은 갭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페르미 레벨이다. 딱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요. 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배리어가 딱 그림이 잘못 그려졌는데요. 그리기에 갭이 더 크죠. 지금 이게 아니고 밑이 더 크죠. 그리기에 여기 보면 요 갭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요 그대로 되어서 이렇게 된 형태가 요 메탈과 반도체를 딱 붙였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보면 커다란 벽이 생겼죠, 그죠? 벽이 생겼는데 요 높이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쇼키 배리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쇼키 배리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전자가 이제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게 N타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N타입이고 이게 메탈이니까 아까 여러분 기억한 걸 생각해 보면 N타입 쪽에 어떤 전압을 걸어주면 이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까?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죠. 그죠? 그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 N 쪽에 마이너스를 딱 걸어주면 밴드 다이어그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이게 쭉쭉 올라갈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류가 흐르겠구나. 미리 답을 생각해 보면 여기가 N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배리어를 작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배리어 작용하니까 요 배리어를 우리가 이제 턴온 전압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E의 V의 빌트인 전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배리어의 높이를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로 생각해서 이를 보면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음 전자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전자 넘어가니까 딱 생각해 보면 전자가 어떻게 넘어가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전자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런 생각했을 때 에너지를 받아서 넘어가는 거죠. 그죠? 무슨 에너지를 받으면 올라갑니까, 이게? 점점 할 때 전압을 받으면 좀 올라가겠죠. 그죠? 전압이 높아지면 이 배려가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지는데 넘어가는 전자는 어떤 전자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에 한번 이 N쪽에 마이너스를 딱 끌어주고 여기에 전자가 이 벽을 쫙 넘어서 갈 겁니다. 그럼 어떤 전자가 넘어갈 거냐? 박현종 씨 오늘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원정 씨 유재균 오늘 맞추기 힘들겠네. 홍성찬 김동현 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김동현? 예. N이 그 N 사이드에서 전자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컨덕션 밴드 위쪽에 있는 전자가 넘어갈 것 같다. 예.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요. 다음에 이주승 예. 어떤 전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아, 쇼키 배리어보다 위에 있는 전자가 넘어갈 것 같다. 자, 여기보다 좀 높은 전자가 다 컨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보다 높은 전자가 넘어갈 것 같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보면 이제 그 지금 두 사람의 공통점은 큰 에너지의 전자가 넘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큰 에너지의 전자를 가진 게 넘어갈 것 같다. 지금은 제가 터널링이라는 얘기를 안 했죠. 그죠? 안 했으니까 이게 에너지 배리어보다 높은 게 넘어가겠죠. 그죠? 높은 게 넘어가는데 이 에너지 배리어 높은 걸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페르미랩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배리어잖아요. 그죠? 이게 배리어니까 여기 있는 전자 입장에서는 이 배리어보다 높은 전자가 있다면 얘가 넘어가겠죠. 그죠? 여기 있는 전자는 못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이게 페르미 에너지가 이렇게 됐었으니까 우리가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져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보면 여기가 2분의 1 되는 지점이고 이게 쭉 가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비율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거의 낮은 게 이 정도 돼 있다가 높은 게 요 정도 비율 되는 게 요 쇼키 배리어 요 빌트인 것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밀도입니다. 그럼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더 이게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죠? 더 휘어지니까 여기 더 많아지죠. 그죠? 더 많아지니까 여기에 보니까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KT보다 큰 이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비율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요 전자가 일로 넘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제가 설명하면서 N 영역에 있는 전자가 요 포텐셜 배리어 요 빌트인 전압보다 에너지보다 큰 전자가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온도가 올라가면 비율이 많아지죠. 페르미 디렉 분포석에 보면 더 많이 넘어갑니다. 더 많이 넘어가고 또 전압을 높여주면 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 페르미 에너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편에 할 때는 이 마이너스 넘어갈 때 이거를 일정한 높이의 얘를 느끼겠죠. 그죠? 배를 이만큼 느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에 얘가 작겠어요? 얘가 작겠어요? 포텐셜 배리어. 딱 봤을 때 왼쪽에 고정되어 있는 요 그 장벽이 높아 보여요? 아니면 오른쪽에 N쪽에 이렇게 약간 전압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이게 더 작아 보여요? 오른쪽이 작아 보이죠? 그죠? 작아 보이니까 생각했을 때 한쪽이 일단 비대칭이고 여기에 전압을 했을 때 전자 잘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가 순방향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큰 결정적 차이가 하나 나오거든요. PN 접합 다이오드인 경우는 만약에 P이고 N이었으면 전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PN이면 전류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게 디플리션 레이어구나. 스페이스 차지. 여기가 플러스 다 유니폼이 이제 차징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P라면 여기 장벽을 넘어서 주입한 일로 가서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걸로 디퓨전 커런트를 했었죠. 그죠? 근데 보니까 P에서 홀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마이너리티 캐리어 넘겼잖아요. 넘겼는데 지금 홀을 넘기는 게 아니라 금속이기 때문에 홀을 넘긴다는 게 의미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메탈 쪽에서 P를 쭉 넘겨서 이렇게 그 홀을 넘긴다는 컨셉이 안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론을 넘는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PN을 생각해서 전자를 넘긴다고 생각해보면 전자가 N을 이렇게 넘겼을 때 전자를 넘기면 일렉트론 그 메탈 쪽에서는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자를 여기서 넘겼으면 메탈 같은 경우는 금속이 훨씬 많죠. 메탈에는 금속의 전자 밀도가 훨씬 높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얘가 N쪽에서 일렉트론을 주입을 했더니 이게 메탈 쪽 보낸 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큰 결정적 차이가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에 이 배리어를 넘는 전자라고 하면서 여기 N쪽에서는 전자가 넘다 그랬으니까 N쪽에 머저리티 캐리어가 쫙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정류 특성을 보이는데 PN 접합 다이오드하고 쇼키 다이오드 큰 차이가 여기에서 쇼키 다이오드에서는 머저리티 캐리어를 넘겨서 걔가 IV 커브의 배리어에 따라서 페르미 디렉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배리어 높은 것에 대해서 이제 전자가 넘어가는 머저리티 캐리어 타입의 정류 특성의 다이오드다라는 게 큰 차이입니다. 제가 말로 많이 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쇼키 배리어다라 그랬을 때 표현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파엠이 메탈의 웍 펑션에다가 여기 보면 이 배리어 하이트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이제 살짝 하나 다시 그려볼까요, 한번? 여기 이제 금방 그려보면, 아이고, 이거 말고. 여기 보면 이 메탈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EF잖아요, 그죠? EF고, 이 컨덕션, 이 밸런스 밴드면, 백큐얼 레벨을 따졌을 때, 여기만 이제 비교해 보면요. 여기가 E의 파이 M이고요. 요 끝이 E의 일렉트론 어피니티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배리어 이제 쇼키 배리어 하이트는 파이의 이제 B 제로로 표현을 하고 이제 여기 파이 B 제로는 파이 M에다가 이게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빼준 값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쇼키 배리어 하이트는 메탈의 웍 펑션에다가 일렉트론 어피니티, 반도체 일렉트론 어피니티를 뺀 값이 N타입인 경우에요. N타입인 경우에 이제 요 쇼키 배리어 하이트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빌트인 포텐셜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요거를 E의 V의 빌트인 포텐셜이다 했을 때 V의 빌트인은 여기서 요 사이 요 값을 E의 파이의 N으로 그래서 E의 파이 N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 페르미 레벨하고 그 다음에 요 컨덕션 밴드 차이 요 차이를 생각했을 때 도핑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파이 N은 0으로 가까이 가겠죠. 그죠? 많이 가까이 갈 텐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빌트인 전압은 여기에 요 그 하이트 요 B 파이 요게 파이의 B0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파이 B0인데 파이의 B0에다가 여기에서 요걸 빼주면 바로 이 빌트인 되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의 N을 빼주면 이게 빌트인 전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 다이오드 관점에서 밴드 배치도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라는 거를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때는 약간 연습만 했었는데 여러분 이 쇼키 다이오드하고 특히 헤테로 정션 다이오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스펫하고 BJT 여기서 다 밴드 다이어그램 배치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 그게 이제 그 다음 설명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에너지 밴드에 대한 요 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쉴까요, 여러분? 네, 늦게 왔는데 1분 실락하기 좀 그렇긴 한데 기지감 깁시다. 네. 자, 기지 한번 켜고 또 시작할까요, 여러분? 네. 아이고.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 한번 저 얼마짜리 파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살짝. 디바이스 마트. 휴무 왔네. 반도체. 다이오드가 어디죠? 다이오드. 쇼키 다이오드 얼마나 볼까요? 한번. 45원 하네요. 45원, 40원. 그, 뭐, 기왕 찾은 김에 PN 접합 다이오드 얼마짜리 있나 볼까요? 한번. 스위칭, 범용 다이오드 싱글. 한번 볼까요? 한번. 요것도 실리콘도 한 15원이 더 싸다, 그죠? 15원, 20원.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숙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숙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K대 학생들이 청계천에 몰려가서 이제 그 산 적이 있었거든요. 산 적이 있었는데, 뭐 트랜지스터 한 개 주세요 이러니까 거기 가게에서 한 개를 어떻게 주냐고. 그래가지고 다 10원, 5원 뭐 이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제가 쇼키베리 다이오드의 이제 바이어스에 따른 에너지 밴드다라고 했는데요. 답을 먼저 보면 이게 순방향일 때 금속은 플러스, N은 마이너스. 순방향일 때 금속은 마이너스,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머저리티 캐리어에 의한 전류 증가다라는 것도 설명을 했죠, 그죠? 자, 머저 캐리어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했고.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처음 출발은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렇게 해서 맞춰줬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걸어주면 N타입 플러스를 걸어주면 얘가 빠지면서 요만큼 내려오고요. 그다음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요 내려온 정도가 이제 우리가 역방향의 전압 E의 VR이다. 역방향의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역방향 전압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거는 이제 파이 S고, 파이 N이고, 이 파이 N이고, 요거는 빌트인 전압 E의, V의 빌트인,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요게 이제 플러스, 즉 크기는 이 VR만큼 얘가, 배리어가 커집니다. 이쪽 배리어 커진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역방향입니다. 리버스이고, 순방향일 때는 이제 그리기, 제가 해보면, 이게 이제, 요게 평균적보다 올라가는 거죠. 요 올라가면 순방향입니다. 그럼 요게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요게 빌트인에서 줄어들었죠. 그죠? 이 V 빌트인에서 마이너스의 포워드, 이렇게 해주면 요 배리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요 페르미 레벨이 또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 같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니까 요 쇼키 배리어보다 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의 밀도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거기 장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그 전자가 여기 이제 그 플러스 차징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에 디플리션 레이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 됐을 때 이 빌트인 포텐셜은 얘기는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해보면 여러분 중간고사에 나온 것처럼 여기 이제 플러스 이렇게 된다. X의 N 그리고 E의 ND다. 이게 로의 쿨롬 퍼 삼성이 되고 X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 메탈 쪽은 굉장히 헤빌리 도핑되어 있는 P 플러스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얇아서 얘가 어타믹 피크니스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타믹 피크니스. 굉장히 도핑이 많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쇼키 배리어에서도 똑같이 이런 모양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세에 보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 한 번 적분하면 뭐가 나옵니까? 차지 한 번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죠, 그죠? 일렉트릭 필드 나오고 또 한 번 적분하면 그 다음에 포텐셜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위가 나옵니다. 전위가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죠, 그죠? 예, 그런 부분 신경 쓰면 이제 여기에 그 똑같이 포텐셜이 이렇게 올라간다, 쭉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포텐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을 하면 마이너스 2 파이를 곱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래 에너지 밴드에서 이만큼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쓰는 식 자체가 포화성 이퀘이션이다라는 거고요.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얘기하면 이 포화성 이퀘이션은 원래 요거죠. 라플라스 파이는 얘가 마이너스 로의 유전율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고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게 이제 그 일렉트릭 필드를 포텐셜을 한 번 더 미분한 거를 생각해서 요게 바로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다라는 것과 얘가 동치인 거죠, 그죠? 그다음에 로우니까 이게 요 자체가 바로 포화성 이퀘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는 이걸 한번 적분하면 되니까 이건 그 PN 접합 다이에서 나왔으니까 제가 계산 더 안 하고요. 하면 결과를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답안지 보니까 이게 바로 탁 쓴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바로 탁 그냥 썼길래 중간에 적분 안 해도 바로 이 식이 결과가 나오니까 제가 채점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맞나 안 맞나 체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필드는 이렇게 증가한 형태가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속이 아까 전하가 넘어가고 이제 금속 반도체 접합점에서 전기장이 최대가 된다라는 거는 이 표면에서 X는 0인 지점에서 전기장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0인 지점에서 이 P 플러스 N 생각해 보면 X가 0인 지점에서 저 전기장이 가장 세서 이 반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차지 리전은 요 두께인데요. 요 두께는 P 플러스 N의 결과를 가져와서 그냥 W는 요 XN은 요 이 도너의 농도에다가 유전율을 곱을 하고 요 빌트인 플러스 VR로 2분의 1성이다 라고 이제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정션 커패시턴스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정션 커패시턴스 중간에도 나왔지만 정션 커패시턴스는 정션 영역에 차지가 양쪽에 넘어가서 여기에 차지가 쌓이는 거죠, 그죠? 쌓였는데 얘가 AC 전압 차원에서 AC 전압을 흔들어 줬을 때 차지가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가 라운드 Q, 라운드 V 차지 양이 이제 V 전압에 따라 변하는 거를 해서 차지 양을 전압 변화의 차이에서 요거를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로 해서 얘를 이제 여기 넣으면 이런 식이 유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P 플러스 N의 그 식과 똑같거든요. 똑같고 여기에서 이제 C 프라임에 이제 요거를 역수를 취해서 제곱을 하게 되면 요게 V 빌트인 플러스 VR로 이제 되고요. 요게 이제 여러분 그려보면 이제 커패시턴스를 측정을 해서 얘를 역수에 제곱을 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커패시턴스 측정할 때 전압, 역방향 전압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기울기는 요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절편은 V에 대한 절편은 마이너스 VI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빌트인 전압하고 그 다음에 도너 쪽의 정보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객관식으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에서 측정 값을 역방향 전압에 대해 커패시턴스를 측정하면 이거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V 빌트인이 아니라 카이 써가지고 일렉트로 어피니티 써놓으면 이거 틀렸습니다. 일렉트로 어피니티가 아니라 V의 빌트인하고 그 다음에 이 도너의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죠? 요건 특별히 제가 조금 포인트 할 테니까 이게 쇼키 다이오드에 있을 때 N 쪽에 여기 혹은 P 쪽에 거기에 도핑 농도를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커패시턴스만 측정하면 된다. 라는 거고 이 커패시턴스 측정하게 되면 빌트인 전압도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오드만 측정해도 그 커패시턴스만 측정해도 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를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소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얘 물성이 괜찮냐 안 괜찮냐 할 때 얘를 갖다 놓고 측정을 해서 이 물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런 이퀘이션을 알고 있으면 그 모델에 따라서 재료의 특성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회사나 연구소 할 때 신뢰성 평가 어떤 그 특징을 신뢰성 같은 거 본다 그랬을 때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example 9.2 한번 보고요. 자, 그래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에서 이제 바이어스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게 스페이스 차지 리전하고 P 플러스 N을 접합을 생각하면 됩니다. 정션 카패시턴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쇼키 배리어 다이오드에 대한 그 일렉트로스타틱스 그러니까 이제 차지에 대한 전체 환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덜 배웠는데 갑자기 넌 아이디어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PN 접합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걸 이제 몇 가지만 보려고 그러는데요. 소리 내서 읽어볼래요 한번. 쇼키 이펙트. 자, 금속이잖아요, 그죠? 자, 금속이니까 그림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요 에너지를 넘는 요 빌트인 에너지보다 큰 걸 요 전자가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자, 포텐셜 배리어가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 요 그림 자체가 요 스페이스 차지가 유니폼하게 차징되어 있을 때 이런 스퀘어에 해당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요 유도한 거 생각해 보면 요 포텐셜 모양이 요곳에 차징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얘를 적분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하냐 아니면 얘가 좀 리니얼리 이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페이스 차지니까 임퓨리티의 분포에 따라서 요 플러스가 이제 쫙 생기니까 이 모양이 이 도펀트의 분포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데요. 보면 끝이 뾰족하죠, 그죠? 뾰족한데 여기 전자가 딱 들어가면 그 PN 접합 다이오드 다른 거는 뭐냐면 전자는 딱 바라봤을 때, 저 벽을 넘으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전자다 그랬을 때 N타입 반도체에 있는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인데 이 벽을 넘어서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얘 입장에서는 뭐가 보입니까? 벽을 넘으면 뭐가 보이죠? 예? 뭐예요? 금속. 자, 금속이 보입니다. 자, 금속이 건너면 금속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금속이 보이면, 이제 중간에 배를 떠나서 내가 전자다 생각했을 때 금속이 저 멀리 있어요. 있으면, 가만 놔두면 금속에 비교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전자고 금속이 있다. 그럼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속에? 자, 그럼 투표를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그 건너편에 금속이 있는데 내가 차지가 있어, 전자가 있어요. 가만 놔뒀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왼손은 딸려갈 것 같다. 오른손은 가만히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양손은 멀어질 것 같다. 자, 손을 확실해. 왼손은 딸려갈 것 같다. 오른손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다. 양손은 멀어질 것 같다. 자, 결정해요. 하나, 둘, 셋. 자, 왼손 들어봐요. 한번. 오른손 들어봐요. 양손 들어봐요. 자, 여러분 보면 그 금속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전자기하학이라 생각해보고 한번 머리를 싹 반도체를 싹 머리 비우고 지금 수업이 전자기하학이다 해보면 여기 메탈이 있어요. 이때 전자가 있다. 그럼 여러분 전자기하학 수업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전자기하학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자기억 시간에는 금속이 있으면 금속이 이렇게 그라운드를 시켜놨다. 왠지 그 전자기억 시간에 배웠을 텐데, 금속이 있고 그라운드 딱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전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으면 금속의 포텐셜을 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마이너스면 금속 속의 건너편에 반대 부호의 전하가 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래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텐셜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플러스가 하나 돼 있어서 이 금속이 그라운드 돼 있다는 것을 이펙티브하게 이제 금속을 없애면서 전자와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두 개 갖다 놓고 이 등전이면을 그리면 중간에 등전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가 이미지 차지 방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배웠을 겁니다. 영상 전화 방법. 그래서 이미지 차지인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으면 속에 플러스 이렇게 해서 그 반대편 전화가 요 들어가서 요 중간에 메탈이 그라운드 시켜주는 형태로 해서 이미지 차지 방법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원통용 통이 있을 때 여기에 라인 차지가 있으면 이 경우에도 이제 바깥에 라인 그 반대편 차지가 있고 거리에 따라서 해서 요 실린더 모양을 그라운드를 시켜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영상 전화 이미지 차지 메서드라 그러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금속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자기억 되돌아가 보면 이 마이너스가 안에 이 플러스를 생각해 보면 얘가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손 올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들었으면 이제 안 움직이는 거고 양손 들었으면 이제 멀어지는 건데 이제 이거를 끌려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얘기가 뭐냐면 끌려간다는 얘기는 힘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포텐셜이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탈, 반도체, 쇼키 다이오드가 되면 전자가 느낄 때 이 이펙티브하게 끌려가니까 배리어 관점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배리어 관점에서는 끌려가니까 왠지 넘어가기 쉬워지죠. 그러면 이 느껴지는 뾰족한 배리어가 왠지 모양이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좀 낮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계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제가 계산해 놓을게요. 있으면 이게 내려갈 것 같다가 되니까 이게 이미지 차지 때문에 배리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쇼키 이펙트다라고 하고 이걸 이미지 폴스에 의해서 유도되는 포텐셜 배리의 높이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넌 아이디얼 이펙트에서 이제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지는 것의 첫 번째가 쇼키 배리어 하이트가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에 대한 것도 이제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늦었는데 제가 동영상에 이제 저장할 부분을 이제 커런트 볼티지 캐릭터리스트하고 PNG법 다이오드하고 이런 하고 요 헤테로 정션까지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올려놓으면 쉬는 시간이 아니다. 휴일에 보고 녹화해 놓은 거 있으면 그때 좀 듣고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5월 1일하고 5월 5일 충분히 쉬고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 충분히 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